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언론에서 알려주는 거는 다 수박 겉핥기식이고 구라고 선동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할게. 딥하게 들어가기 싫어. 요즘에 딥하게 얘기하기가 싫어. 이번에는 완승은 완승인데 표차가 너무 적은 건 사실이야. 근데 윤석열 대선 당시에 20대 대선 때 이재명하고 강서구에서 윤석열이 붙었을 때는 강서구 내에 13개 동에서 윤석열이 우위였는데 20개 동 중에 13개가 윤석열 승리, 7개 동이 이재명 승리였는데 김태우는 이번 보궐선거 때 강서구 내에 20개 동에서 전부 패배했어. 전패. 실제 민심이 최소 30% 이상은 나야지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된 판세라고 나는 보는데 17%는 아닌 것 같아. 조작했어 막판에. 내가 보기엔 그래요. 표 차이가 8%가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어. 얘네들이 8% 정도 차는 역전시킬 수 있다고 봐야 돼. 총선 때 10% 이상 차이가 나면 민주당이 이기지. 이재명 민주당이. 근데 한 25% 차에서 진교훈이 당선 유력 마크가 딱 찍혔을 때 갑자기 또 점점 표차가 줄는 거야. 어찌됐건 민심은 강서구의 모든 지역구 20개 동에서 전부 김태호가 패배했어. 민주당이 이겼다고. 근데 이상하잖아. 이렇게 패배했는데도 국내임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 얘기를 하고 윤석열도 총선 170석 목표라는 얘기를 했었지. 지금 판세대로 개표 조작 없이 내년에 이재명 민주당 체제로 총선하면 국내임은 100석도 못 가져가. 100석 못 차지해. 절대로. 판이 완전 다 반윤 민심이 매우 강해졌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국내임과 윤석열은. 내년 총선을 테스트한 거야. 개표 조작하려고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보배드림의 보배냐 님의 컨텐츠인데 국정원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얘기했지. 근데 국정감사 하는데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해킹 의심되는 파일을 심어놓다가 걸렸다는 이런 컨텐츠가 올라왔었어. 강병원이 선관위 시스템 샅샅이 봤던 국정원 수상한 파일을 남겨뒀다. 국정원발 해킹이 의심된다. 요거 파헤쳐야지. 강병원 문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재명도 당에 복귀하면 부정 개표 국정원 선관위 요거 진짜 물어뜯어야 돼. 깨끗하게 처리 안 해놓으면은 내년 총선 아무리 개고생해봤자 쓸데없는 짓 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요거 파헤치다가 20대 대선도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 정황을 찾아내게 되면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시킬 수 있잖아. 이재명 자꾸 물어뜯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을 민생 챙기면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강하게 전투를 해야지. 다들 뜬금 국정원에서 선관위 개표 조작될 수 있다고 사전투표 다음 날에 언론에 떡밥을 뿌렸지. 나도 지적을 했고 방송에서 청문회 도중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암담한 현실이야. 이게 사실이고 내가 불행회로만 돌리고 싶은 사람 아니야. 나 원래 명랑한 사람이다. 지저분한 성격 싫어해. 나 원래 깔끔하고 재밌고 명랑하게 사는데 진짜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암울해 보이는 거지. 이게 지금 정치판 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창당을 하든가 아니면 문재인 강제 출당 조치 선언을 내려서 문재인이 더 이상 수박들 조정 못하게 악다구리를 쳐야지. 이재명이 딱 복귀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수박들을 다 공천해주겠다, 다 같이 가겠다고 이러면은 힘들어. 수박들 징계도 하나도 안 하고 문재인 이낙연 강제 출당 조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생 타령만 하면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자는 이런 선비 같은 얘기 계속하면 지지자들 사랑한다며. 지지자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겠어? 이러다가 이재명 깜빵 가 진짜. 정청래가 입으로만 수박 척결하겠다고 했지 한 명이라도 징계 내렸어? 한 명이라도 출당 조치 시켰어? 아무것도 안 해. 정청래도 진짜 아가리 파이터야. 이재명이 창당하면 최소 200만 명 따라가. 최소 200만 명 권리당원이 따라가. 그런데 권리당원은 300만 명 이상 늘어날 거야. 왜냐면 중도 세력들도 반윤 세력들도 대안으로 이재명 개혁신당 문재인 똥 털어낸 개혁신당이라면 윤석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갈아엎자. 이런 마음에 확장성이 늘어나. 200만 명만 돼도 돈 문제 없어. 세력은 200만 명이면은 다 갈아엎어. 노무현 김대중 때 권리당원 몇만 명 수준이었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260만 명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라고. 왜 이 거대 세력을 활용을 못해? 우리들한테 숙제를 좀 떠넘기라고. 선택지는 창당 아니면 문재인 출당밖에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도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봐. 분명히. 보관에 분명히 그 두 가지는 들어있어. 그거 외에는 수박들 고쳐 쓰긴 힘들거든. 이재명 지지자들 신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개표 부정도 물어뜯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요 개표 부정을 공정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총선이다 대선이다 해봤자거든. 20대 대선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것도 발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요거 파헤치다 보면. 선관위 얘기를 다시 좀 해줄게. 올해 들어서 공기업 전부 보안 매체 컨설팅을 다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선관위는 특성 보안상 다른 컨설팅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컨설팅 한다고 들이댔어요.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빠꾸시켰는데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한다고 선관위에 와서 싸그리 보안 매체를 다 뒤졌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 하고 철수하고 난 뒤에 선관위 내부 직원이 모르는 파일 2개가 심어져 있었대. 아,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한다고 선관위를 뒤집어 엎으면서 보안 매체들 뒤집고 이랬는데 선관위 직원이 보니까 파일 2개가 심어져 있더래. 보안 매체 안에. 아, 공작질을 했네. 빼박 증거가 잡혔네. 근데 그게 국정원에서 보안 매체 뒤지고 난 뒤에 해킹 파일 의심되는 프로그램 툴이 2개가 심어져 있었대. 프로그램을 심어놨네. 그래서 그걸 지우고 국장한테 보고를 했대. 직원이. 그걸 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국장이 보고를 했대요. 이걸 선관위 국장인가 보고까지 올라갔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윤석열 친구,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가 이거 모르고 있었대. 둘이 얘네들이 뭔가 했네. 요거는 진짜 나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요거 이재명이 물어뜯지 않으면은 나 이재명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 요거 안 뒤집고 원팀 타령해서 총선에서 뒤집어 엎자는 얘기하면은 말이 안 돼. 총선 자체가 압수 못하게 되는 건데. 이 보고가 최고 대빵한테도 안 간 것도 문제고 갔겠지만 이미 얘네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쌩깐 거겠지. 국정원이 지금 일을 벌이는 게 분명하다. 요거 미치도록 파헤쳐야 돼.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지. 과거 김건희의 녹취록이 또 생각이 나지 않니? 대선 때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랑 수시간에 걸친 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글쎄 이번에 우리가 되게 돼 있어. 대선에서 김건희가 승리한다고 윤석열이 이기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이미 대선 결과를 얘들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왜냐면 그때 선관위가 문재인이 임명한들이 선관위원장을 계속 했었잖아. 권순일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원장이었는데 문재인이 임명했었어.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이 된 여성분도 문재인이 임명한 거고 얘네들이 다 한패가 돼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공작질을 하지 않았나 싶어. 왜냐면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도 50% 이상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당선이 유력한다고 완전히 확정이 됐어. 거의 확정됐는데 25% 정도 차가 났었는데 막판에 개표가 되는 거는 별로 보도가 안 되면서 쫙쫙쫙쫙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야. 25% 차였던 게 8%나 줄어들었어. 그래서 17% 차로 지게 됐어. 그러면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이 이기고 있었는데 야심한 밤에 갑자기 역전이 되면서 희한한 판이 구축이 된 거야. 역전패했다고. 그래서 20대 대선까지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이번 건을 뒤집어 엎어야 돼. 이재명의 화를 걸고 요거 뒤집어 엎지 못하면 총선에서 희망회로 돌리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 20대 대선이 개표 부정이 있었다, 조작됐었다는 게 밝혀지면 대선 다시 치러야 되잖아. 얼마나 깔끔해. 요거 사활을 걸고 이재명 대표가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좀 의심스럽지 않냐? 이제 와서 또 생각해보면 이걸 폭로한 건 감사하긴 한데 왜 좌파 진보 쪽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윤석열 부인이랑 전화를 몇 시간씩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도? 정보를 캐내려고? 아니야, 정보 캐내려는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아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서울의 소리도 의심스럽다 이거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나? 아, 이명수랑 시사타파 이종원이 친해요? 아, 그러면 연결이 되네. 그런 거구나. 의심이 된다고. 의심하는 게 죄냐? 이런 게 또 폭로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 김건희 같은 야근 여자애가 적진에 있는 사람이랑 몇 시간씩 전략 회의를 해? 오빠 꺾이지 마. 막 쓰거라.